안녕하세요. 치슬생입니다. 혹시 파스 값으로만 수십만 원 날렸다는 말에 공감하시나요? 저도 예전에는 몸이 쑤시거나 아프면 그냥 약국에 가서 파스 주세요 하고 아무거나 사다 붙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어떤 날은 파스를 붙이면 시원하고 금방 낫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비싼 파스를 붙여도 영 효과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왠지 모르게 더 붓고 통증이 심해지는 것 같은 찜찜한 느낌, 다들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이 문제를 곰곰이 파고들다 보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파스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이유가 비싼 파스나 싼 파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냉파스와 온파스를 완전히 거꾸로 정반대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99%의 사람들이 이 실수를 하고 있었고, 제약회사들은 이 사실을 파스 포장지에 크게 써놓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는 분들은 지금 겪고 계신 통증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으로 낭비할 뻔했던 병원비와 파스값 수십만 원을 확실하게 아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첫 번째는 삐거나 부었을 때 온을 붙이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70대 어르신이 계단에서 발목을 삐끗하셨습니다. 발목이 금방 부어오르기 시작했죠. 이 어르신은 이거 뭉친 거니까 뜨끈하게 찢어서 풀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던 핫파스를 꺼내서 3일 내내 밤낮으로 갈아붙이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발목이 가라앉기는커녕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붓고 시퍼렇게 멍이 들면서 나중에는 파스를 붙인 자리가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리고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을 지경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큰일 날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단에서 삐끗했거나 넘어져서 부딪혔거나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통증을 우리는 통증 급성염증이라고 부릅니다. 급성염증이 생긴 우리 몸 상태를 비유하자면 그 부위는 지금 산불이 난 상태입니다. 내부의 작은 혈관들이 터지고 그 틈으로 피와 염증 물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화재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빨갛게 되고 뜨끈뜨끈 열이 나고 퉁퉁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활활 타오르는 화재 현장에 온파스 핫파스를 붙이는 것은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왜일까요? 온파스의 핵심 기능은 바로 혈관 확장입니다. 온파스에 들어있는 뜨거운 성분 캡사이신 등은 그 부위의 혈관을 더 넓게 열어 젖히는 역할을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혈관이 터져서 피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혈관을 더 활짝 열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 물질과 피가 2배, 3배로 더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붓기는 절대 가라앉지 않고 염증은 더 심해지며 통증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불을 끄기는커녕 불길을 더 키우는 셈이죠. 많은 분들이 아프면 뜨끈하게 찢어야 풀린다는 옛말을 믿으시는데 그건 오래된 만성 근육통에나 해당하는 말입니다. 방금 다친 급성염증에는 정반대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통증이 시작된 지 72시간, 즉 만 3일이 지나지 않은 급성기에는 온파스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이 실수 하나가 일주일이면 나을 부상을 한 달, 2달 가는 고질병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럼 급성기에는 냉파스를 붙이면 되겠구나.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실수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최악의 실수는 그 반대입니다. 늘 쑤시고 뻐근한 만성 통증에 냉파스, 쿨파스만 고집하는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 10년째 고질적인 허리 통증을 겪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파스는 무조건 시원한 맛에 붙이는 거지 그 화한 느낌이 들어야 치료가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내내 쿨파스만 사다가 뻐근한 허리에 열심히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붙일 때 12시간 시원한 느낌만 들 뿐 근본적인 통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즘 들어서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예전보다 더 뻣뻣하게 굳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분 역시 파스를 완전히 잘못 고르신 겁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된 오래된 통증, 쑤시고 뻐근하고 아침마다 굳어있는 이 통증을 우리는 만성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만성 통증 부위는 급성 염증과는 정반대 상태입니다. 불이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왜일까요? 오랜 시간 근육이 긴장하고 뭉치면서 그 부위의 혈관들이 좁아져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극도로 나빠진 상태인 거죠. 혈액순환이 안 되니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근육에 공급되지 못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
근육에 쌓인 젖산 같은 통증 유발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 노폐물들이 쌓이고 쌓여서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쑤시고 아픈 만성 통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얼어붙은 근육, 노폐물로 가득 찬 정체된 호수 같은 곳에 냉파스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냉파스의 핵심 기능은 급성기 때와 마찬가지로 혈관 수축입니다. 이미 좁아질 대로 좁아져서 피가 안 통하는 혈관을 냉파스가 더 꽉 조여버리는 겁니다. 얼어붙은 근육에 찬물을 끼얹고 얼음을 갖다 대는 격입니다. 당연히 혈액순환은 최악이 되고 노폐물은 더 갇히게 되며 근육은 더 뻣뻣하게 굳어버립니다. 아니, 그래도 쿨파스 붙이면 시원하고 안 아픈데요?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감각마비입니다. 냉파스의 멘톨 성분이 피부 신경을 속여서 시원하다는 감각이 아프다는 통증 감각보다 뇌에 먼저 도달하게 만드는 트릭일 뿐입니다. 시원한 느낌에 속아서 통증이 가신 줄 알지만 그 밑에서는 근육이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10년, 20년 된 고질적이고 뻐근한 만성 통증에 냉파스는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근육을 더 굳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급성엔 냉파스, 만성엔 온파스라는 큰 원칙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약국에 갔더니 파스에 냉, 온이라고 친절하게 쓰여 있지가 않아요. 대체 뭘 보고 구별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똑똑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핫, 쿨이라는 글자 대신 우리는 성분명을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구급상자를 열어서 파스 뒷면의 성분표를 보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첫째, 냉파스를 찾는 방법입니다. 파스 뒷면 성분표에 멘톨, 캄파, 메틸살리실산 이 세 가지 이름이 보인다면 그것은 100% 냉파스입니다. 멘톨은 파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피부에 닿으면 화하는 시원한 청량감을 줍니다. 캄파 역시 시원한 느낌을 주며 메틸살리실산은 윈터그린이라는 식물향이 나며 피부 감각을 잠시 마비시키고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 성분들이 하는 일은 단 하나, 혈관 수축과 감각 냉각입니다. 언제 써야 한다고요? 네, 급성 통증입니다. 다친 지 72시간이 안 됐을 때, 발목을 삐끗했을 때, 근육이 놀랐을 때, 관절이 후끈후끈 열이 나고 퉁퉁 부었을 때, 이때 멘톨, 캄파가 쓰인 냉파스를 붙여서 불을 끄고 혈관을 조여야 합니다. 둘째, 온파스를 찾는 방법입니다. 파스 뒷면 성분표에 캡사이신 혹은 노닐산바니릴 아미드라는 이름이 보인다면 그것은 100% 온파스입니다. 캡사이신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고추의 매운 성분입니다. 노닐산바니릴 아미드는 이 캡사이신을 인공적으로 합성한 성분입니다. 둘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들이 하는 일은 뜨끈뜨끈한 자극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혈관을 넓혀서 피를 콸콸 돌게 만듭니다. 언제 써야 한다고요? 네, 만성 통증입니다. 10년 된 허리 통증, 아침마다 뻣뻣한 어깨 결림, 쑤시고 뻐근한 무릎, 붓기는 없지만 고질적으로 아픈 부위에 캡사이신 온파스를 붙여야 합니다. 온파스가 혈관을 열어 신선한 피를 공급하고 근육 속에 갇혀있던 노폐물들을 씻어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제 파스에는 멘톨도 캡사이신도 없는데요? 라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신 그것이 바로 제3의 파스입니다. 파스 뒷면 성분표에 케토프로펜, 피록시캄, 디클로페낙, 인도메타신, 플로르비프로펜 이런 어렵고 긴 이름들이 쓰여 있다면 이것은 소염진통 파스입니다. 이 파스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습니다. 이 파스들의 유일한 임무는 우리가 먹는 소염진통제, 예를 들어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 성분을 피부를 통해 직접 염증 부위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이 파스들은 냉각이나 가열 같은 물리적 효과가 아니라 약물 그 자체를 전달하는 약 파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케토톱이나 케펜텍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럼 이 소염진통 파스는 언제 쓸까요? 정답은 아무 때나입니다. 급성 염증에도 소염제가 필요하고 만성 통증에도 염증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소염진통 파스는 가장 전천후로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파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내 통증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헷갈리신다면 이 케토프로펜 같은 소염진통 파스를 붙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소염진통 파스는 불을 끄거나
얼음을 녹이는 강력한 부가 효과는 없습니다. 오직 염증 약만 전달할 뿐입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떤 파스를 골라야 할지 완벽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안에 구급상자를 여십시오. 그리고 파스를 전부 꺼내십시오. 포장지 앞면이 아니라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매직펜을 들어서 멘톨이 보이면 그 파스 겉면에 크게 냉 또는 급성용이라고 쓰십시오. 캡사이신이 보이면 온 또는 만성용이라고 쓰십시오. 케토프로펜이 보이면 소염 또는 전천후라고 쓰십시오. 이렇게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앞으로 절대로 파스를 잘못 붙여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파스 한 장도 알고 붙이면 수십만 원짜리 치료제가 되지만 모르고 붙이면 통증을 악화시키는 독이 됩니다.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